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랜만에 토요일 브이로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0일이네요 이제 여름은 끝나고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부터 오늘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실행 시 재부팅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객분이 퍼마크를 돌려봤는데 5분인가 7분인가 좀 돌리면 바로 재부팅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제가 메모리 테스트 해봤고 메모리는 이상이 없네요. 정상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고객분이 플레이했던 퍼마크 저도 한번 돌려가면서 증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사양을 보면 CPU는 인텔 i5 14600KF고요. 메모리 32기가, 그래픽카드는 RTX 4070 Ti네요. 인텔 i5 14600KF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증상 제한부터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얘는 일단 이렇게 플레이 해놓고 퀵으로 입고가 됐고요. 사용 중에 불규칙으로 재부팅되는 건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얘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못할 거예요. 입고된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고객분이 청소 작업을 하다가 CPU 핀이 좀 휘었어요. 중고보드로 저희가 구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올 겁니다. 택배로. B85 칩셋 보드고요. 신품은 당연히 없고 중고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DLX21 얘는 보드가 불량 텁게이밍 B650 플러스인데 수입사 센터로 지금 보드가 입고가 됐고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네요.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 월요일날 통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T컴에서 받았다고 카톡이 오긴 했는데 그 뒤로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네요. 그리고 또 오른쪽 PC는 CPU 교체, 메인보드 교체 작업은 다 했고요. 한 대는 끝났어요. 얘는 이제 끝났는데 이제 나머지 부품들 뜯어냈던 거, 얘가 13700K네요 Z790 보드고, 이 CPU하고 메인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한 세트 더 조립을 할 거고 고객분이 준비해서 가져오셨어요.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노스 XL. 케이스를 왜 이렇게 큰 거 하셨냐 그랬더니 프랙탈 디자인 시스템 기준으로 케이스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이거밖에 없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큽니다. 사실 원래 케이스도 크기 때문에 좀 큰 대형 케이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커세어 HX1200i, 파워에 쿨러에 SSD에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RX 9070 XT, 이런 구성으로 한 대 더 세팅을 해서 가져가실 거고, 얘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인텔 265K고요. 거기에 메모리는 커세어 192기가 48기가 곱하기 4개 쿼드로 장착을 하고 클럭은 5200짜리입니다. 얘는 영상을 따로 찍을 거예요. 얘는 다음 주 토요일 출고라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 된 거라 오늘 찾아가실 거고, 얘도 작업용인가 봐요. 인텔이에요. 265K인가? 그렇습니다. 보드가 MSI B860M 보드라서 피규어 제가 이렇게 하나 또 챙겨드렸고, 용용이 MSI 제품 구매하시면 용용이 피규어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얘도 케이스 가리, 그리고 고객분이 준비해 오신 파워 서플라이하고 RX 9070 XT 그래픽카드 교체. 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대형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얘도 좀 화려하죠. 얘는 3년 전에 2년 전인가 저희한테 조립 대행 하셔가지고 이번에 쿨러 교체 요청하셨습니다. 빨리 오셨네요. 문 열자마자 오셨네. 얘가 어쩌니 잠을 설쳤대요. 왜요? 이거 컴퓨터 쓰시려고? 네. 일주일 동안 못 썼어요, 얘 때문에. 모르고 자꾸 땡겨버리니까 뭐가 망가졌어요? 커넥터를 내가 부셔버렸어요. 이거 그 IT 시스템 거기서. 그래서 교체했다고요? 네, 거기서 이게 교환했어요. 아까 하드요? 주세요. 하드부터 먼저 닫게요. 이 강아지 이쪽에서 달아요. 이 하드베이도 뒤집어서 다셨더만요. 어저께 조립 다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전면 팬이 다 뒤집혀 있네. 그래서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바꿨죠. 기본 팬들은 공장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붙여 있는 거라 굳이 뜯어가지고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제품 구성 견적은 어때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인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케이스 이런 것들은 괜찮은 제품이고요. CPU 메인보드는 괜찮아요. 단점으로 그럼 뭐가 별로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제 통화했죠, 사장님? 네, 순행 쿨러. 네,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420 순행을 왜 달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 순행 팬이 시끄러워. 웅웅거리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노말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크게 안 나는데 CPU를 부하를 주면, 좀 CPU 일을 막 시키면 그때부터는 팬이 얘가 막 그래요. 좀 시끄럽다,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썸머테이크 쪽에 AS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쿨러를 바꾸세요. 제가 쓴다 그랬으면 바꿨을 거예요. 이분께서 네, 일단 저는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메인보드가 네. 지금 이 클럭 속도랑 네. 잘 호환이 되는지. 이상 없습니다. 예, 램이 한 8,000까지 지원하는. 8,000까지 지원이지만 8,000을 꽂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낮게 써도 괜찮은지. 네. 지금 시금치 메모리, 그러니까 흑금치 이런 메모리 꽂으면 다 5,600인데요. 5,600이라 얘는 5,200 사셨네. 5,200짜리로 16기가 2개, 그래서 32기가. 괜찮습니다, 쓰셔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5,200, 4,800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으니까 쓰는 건데, 한편으로는 다른 분이 봤을 때는 가격이 비슷하니까 1,600이나 이런 좀 높은 클럭을 쓰지 하시는 분도 있고, 보수적으로 DDR5 약간 좀 불안하다니까 그냥 4,800 쓰지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600을 기준으로 쓰죠. LED 불빛 들어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튜닝 메모리 쓸 때는 6,000 쓰죠. 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하드 올라왔습니다. 1테라 윈도우 설치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1테라 윈도우 깔았고 네. 다 올라오죠. 네. 기본 테스트는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별 특별한 건 없을 거고요. 순행 같은 경우에도 TT RGB 플러스 이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강아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꾸셔라. 처음 써봐서 스낵을. 저도 얘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어요. 소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어떤가? 이게 아이들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네.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소음 나요. 괜찮죠? 네. 여기서 이제 CPU 제가 부하를 줍니다. 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영상에서 많이 제가 테스트하죠. 시네벤치라고. 네. 점수 때는 평균 점수예요. 원래 7800 같은 경우에는 17,000, 18,000 나오거든요. 자, 소음. 팬 떨림이 심해지죠. 이게 공기능이에요? 공지능도 있고 얘도 있고 두 개 같이 그래요. 네. 네, 거슬리죠. 네. 돌릴 때. 가운데 게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도 소음 났다가, 여기서도 소음 났다가, 여기서도 소음 났다가. 할 때는 더 도드라지. CPU를 좀 100% 부하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거슬리면 쿨러를 바꾸셔야 된다. 제가 어저께 안내해드린. 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펜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게 가능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제가 어저께 여쭤본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써보고 갈든지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바꾼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써보시고 되게 멀지 않으시면 미리 어떤 펜을 바꿀지 저하고 상의해서 뭐 녹투아로 할지 아틱펜으로 할지, 요즘 아틱도 뭐 맥스 프로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아니면 펜을 사오시든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펜은 사가지고 요것만 끌려서 바꾸면 되잖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직접 하신다면 이게 나사 있거든요. 이거 위에 뚜껑 따시고요. 나사 하나, 두 개만 풀면 이 라디에이터 철판이 빠져요. 네. 그거 빼서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 나사 있잖아요. 펜마다 4개씩이니까 4개, 4개, 4개 풀러가지고 교체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 자체가 지금 논 RGB 계열이거든요. 그 순행만 지금 RGB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꾸신다 그러면 펜 없는 제품으로 하셔가지고 논 RGB 시스템으로 딱 세팅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것만 RGB 빼불려면 RGB 펜만 빼불면 이거 꺼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RGB를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펜을 바꾸시게 되면 RGB 없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케이스 자체가 이제 LED가 없는 애들이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5200에서 5600이면 400클럭이잖아요. 네. 400클럭을 올리려고 메모리 지금 SK 거 꽂으셨는데 네, SK 가격이 기준이 8만원대거든요 지금. 9만원인가? 9만원인가요? 좀 올라서? 그러면 18만원이잖아요. 400MHz 클럭을 올리기 위해서 18만원을 또 투자하겠냐고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전 안 하죠. 5200이나 5600이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데 400MHz 클럭 좀 올리자고 이 메모리 빼서 18만원을 투자해서 다시 꽂는다라는 거는 비합리적이다.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몰라요. 아잘 모르. 네, 저는 게임 벤치도 안 하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 게임하는 데는 충족한다.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하실 거다. 이 성능상으로는. 그 대신에 이제 게임들이 처음 출시되고 막 이러다 보면 좀 뭐랄까 버그라든지 이런 게 좀 있겠죠. 게임이 뭐 그런 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할 수도. 하지만 요 정도 시스템에서 게임용으로 쓰는 데는 적합하다. 예, 7800X도 많이 써요 요즘에. 보통 라이젠 7800 아니면 9800 쓰시잖아요. 대부분 좀 저렴하게 하시려면 7800 아니면 위로 간다 그러면 9800X 3D. 라이젠 그 고질병이 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장점 얘기하면은 뭐 끝도 없지만 또 단점 얘기하면 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PC를 찾으러 오셔가지고 펌마크 테스트 돌린 지 조금 시간이 됐네요. 근데 고객분 말씀하시는 증상이 안 나오네요. 지금 한 26분 됐거든요. 근데 안 꺼져요. 재부팅이 안 돼요. 안 꺼지네. 간헐적인가? 간헐적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안 꺼집니다. 이게 꺼져야 되거든요. 재부팅이 돼야 제가 조치를 취할 텐데 다른 벤치로 또 계속 플레이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 거고요. 바이오스가 좀 구버전인 것 같고 14600KF라 14세대 제품이라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디 보자. 야 심하게 올라간다. 14600KF 초기 모델인가 봐요. 100도 찍어 100도. 시작하자마자 2초 만에 100도를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좀 이따 보세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2초 만에 101도 찍었습니다. 리얼벤치 한번 돌려봐야겠다. 깨끗하고 오류는 안 나요. 하지만 온도는 100도 찍는다. 리얼벤치에서도. 예전 초기 모델 스타일이에요. 맨 처음에 14600K 모델이 나왔을 때 듀얼 공랭을 달면 100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순행과 공랭의 경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더볼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순행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꺼지네.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기 전에 OCCT 파워 벤치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증상 재현을 위해서. 증상이 나와야 되니까요. 증상 안 나오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걸 뭐 그래픽 카드를 바꿔보겠어요, CPU를 바꿔보겠어요, 메모리를 바꿔보겠어요. OCCT 같은 경우에는 각 테스트 할 때마다 1시간씩 하거든요. 지금 파워 관련 1시간 타이밍이 잡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렌더링 걸어놓고 재부팅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을 가하니까 전류를 많이 먹으니까 벌써 온도 100도 찍죠. 연수가 좀 있군요. 22년도 모델이네. 예약하실 때 특별하게 적으신 게 없으셔가지고 뭐가 안 되시는 거죠? 이게 네. 한 2시간 정도 유튜브를 틀어두면 2시간이요? 네. 블루스크린이 있어요. 그럼 바로 테스트 안 되는 모델이네요. 맡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루 스크린 말고 다른 건 안 떠요? 그게 블루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는 22년도 보증기한이 딱 지나셨네요. 이게 출고일자가 22년도 8월 30이거든요. 그러면 부품들은 그 전에 출고됐던 모델들이란 말이죠. 왜냐면 공장에서 오늘 만들어가지고 내일 소비자한테 가진 않으니까. 네. 이게 뜨면서 꺼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항상 이게 뜨면서 그냥 꺼져요. 재부팅이 돼요.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요. 유튜브를 틀든 뭐 뭘 무슨 하든 작업을 하든 네. 2시간 1시간, 근데 2시간 뭐 그게 대중 없어요. 네. 2시간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사실 받고 그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 사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전자제품은 가만 내두셔도 네. 그죠, 쓰셔야 돼요. 보증기한 지났는데 좀 아쉽네요. 한 2달 전에만 어떻게 오셨어도 일단 지금 8월 30일이라 지금 9월이잖아요. 윈도우 재설치나 이런 건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어요? 하고 드라이버도 최신으로 다 깔아보고 좀 아쉽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64기가하고 그래픽카드는 3070 테스트 돌려봐야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입고되면 평균 일주일 정도 걸려요. SSD만 잠깐 한번 볼까요? 메모리도 검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유튜브 보실 때 뭐 크롬 쓰세요? 크롬이나 엣지나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CPU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화 와요. 보내면 사장님 저희 이거 시리얼 조회 해봤는데 센터에서
이게 저번 주로 끝났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손님하고 얘기해서 뭐 폐기해달라고 그러시면 보내지 마시고 거기서 폐기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끝나요. 구입처 구매하신 영수증을 첨부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왜냐면 얘들은 만든 지 3년 넘었어도 내가 산 게 3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해주는데 일단 고객분이 구입하신 게 8월 달이라서 좀 아쉽지만 수리하신다 그러면 비용은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겠지만 CPU도 하나의 의심이 될 수 있는 경우다. 네, 요즘에 5900X, 5950X들이 조금 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보드일 수도 있고 메모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SSD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증상이 일단 제어는 돼야 되기 때문에 증상 안 나오면 답이 없어요. 증상이 나와야 저희들 부품으로 하나하나 교체해가면서 또 돌려보고 하거든요. 증상이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돌리고 있는 것도 퍼마크라는 프로그램 돌리면 재부팅 된대요, 고객분이. 근데 제가 지금 암만 돌려도 안 돼요, 재부팅이. 그러니까 이러면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자, 한 대 입고가 됐고요. 기존에 들어왔던 PC부터 순차적으로 점검 진행을 할 거고, 난수리 P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고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구해야 되나 부사수를 좀 구할까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얘는 유튜브 재생 시 블루스크린, 그러면서 아까 오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부팅, 뭐 이런 증상으로 발생되는 거고, 뭐 의심 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CPU도 있고요. 아까 제가 손님하고 응대했듯이 라이젠 5950X, 5900X 제품들 불량으로 입고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즘에. 당연히 저희는 안 되는 제품들만 가져오시기 때문에 더 눈에 띄게 보이는 거고요. 메모리 테스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밤부터 돌려보고 있고요. 네네. 그 말씀하셨던 퍼마크 네. 잘 돼요. 일단 저희 쪽에서 아, 그래요? 제가 한 25분 돌려봤는데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데 네. 뭐 메모리도 별 문제는 없고요, 일단. 네. 근데 바이오스가 조금 9버전이에요. 아, 예.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CPU 온도가 100도 찍어요, 그냥. 아, 그래요? 시네벤치 돌렸을 때 2초 만에 100도 찍고 리얼벤치 네. 돌렸을 때도 바로 100도 찍거든요. 아,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가고요. 지금도 OCCT로 아직까지 뭐 나가거나 재부팅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좀 더 테스트를 해보긴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CPU 온도가 너무 높다. 아, 예. 예, 이거는 아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좀 개선이 될 거예요. 고객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 드렸고요. 아, 네. 일단 뭐 봐야죠. 근데 증상은 안 나온다. 증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게요. 테스트 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OCCT 파워 테스트 이상 없이 잘 됐고, 고객분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추가적으로도 하신 말씀이 다른 수리점에 한 2군데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증상이 안 나온다 해서 이제 저희 쪽으로 오신 것 같고, 일단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수리점에 한 2군데 가셨는데 거기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왜 안 했을까? 인텔 13세대, 14세대 CPU들은 조금 바이오스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25년도 6월 버전 F22번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리고 되게 간헐적인 것 같아요. 고객분 말씀으로도 그 다른 수리점 2군데 갔다 오고 나서 한 3, 4일은 또 잘 되더라,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간헐적, 불규칙 이런 증상들이 원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강화유리도 안 열어놓고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열어놓으면 또 저희 매장에 이제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약간의 집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변화가 있을까봐 뚜껑 닫아놓고 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네벤치 막 실행했어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2초 컷이었거든요, 100도 온도가. 자, 지금 보시면 실행한 지 한 20초 지났지만 온도 보세요. 79도, 80도.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100도 찍던 애가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81도. 그리고 보면 확실히 바이오스에서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다는 게 PL1, PL2 전력 제한 값이 181W로 바뀌어 있죠. 아까는 PL1은 250이었나? 그리고 PL2가 4095로 돼 있었고,
근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온도 올라가지 않게끔 낮췄기 때문에 성능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CPU가 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게 맞다. 100도 찍어서 좋을 게 없어요. 84도. 신기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벤치 테스트 작업을 쭉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 토요일부터 월요일 혹은 화요일까지 돌려보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주 문제는 CPU 온도가 좀 과하게 10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간헐적, 불규칙적으로 재부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테스트 해볼게요. 조심히 드셔야 돼요. 잘못하면 허리 다치면 진짜 고생합니다. 저 허리 한번 또 삐끗하면 한 3주 이상 힘들어요. 먹었죠. 네, 무거워요, 이거. 맞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도 했을 거고요. 어플 다 깔아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L 커넥터 3는 원래 아시는 거고, 요 왼쪽에 요 트라이 XY 파노라마 전용 어플이고요. 현재 상태에는 순행이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장치 추가되면 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파노라마라고 뜨죠. 이러면 얘 순행 LCD가 지금 작동이 되는구나, 인식이 되는구나. USB 포트 안 되면 얘를 인식을 못 해요. 얘를 인식을 못하면 이 LCD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플레이가 안 먹어요. 그래서 얘가 안 뜨면 인식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유진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걸 추천받아가지고 유젠이 소음이 좀 있어요. 물론 얘도 펌프 소음이 좀 있긴 하거든요. 모터 소리가. 근데 걔가 좀 더 심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작업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는 사실 이 커브드 LCD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컨셉 아니면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러기도 하고 뭐 펌프도 아세텍 거 쓰고 있으니까 8세대. 걔가 소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류젠도 마찬가지고. 걔도 8세대잖아요. SL 인피니티, 그 다음에 스트리머 플러스 인식되죠. 그리고 순행 저거는 대행 요청하시면 제가 보낼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 시리얼의 남바가 좀 달라가지고요. 설인에 아직 못 물어봤거든요. 얘들 제품이 이 앞에가 연도수거든요. 22 뭐 이러는데 얘는 08이라 이게 왜 이런지 설인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여쭤볼게요. 그리고 처리할게요. 요거 봉지 담아드릴까요? 근데 이게 이쁘긴 한데 비싸.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25년도 모델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그거긴 한데 뭐가 좀 달라졌나? 펌프가 달라졌다는 것 같긴 해요. 펌프가 아세테 8세대인데 이제 버전이 V2로 바뀌었다. 그러면 소음이 좀 조용히 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모델이라 그러면 아마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저도 원래 이번에 뉴진 3나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하다가 지인이 이거를 해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만족해 쓰세요? 네, 엄청 만족하고 쓰고 있고 이뻐서 그런 것 같은데. 뉴진 살 바에는 이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진은 너무 투박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 투박한 맛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다가. 알겠습니다. 근데 걔도 새로 나온 건 없죠. 그게 마지막이죠. 얘처럼 V2 뭐 이렇게 바뀐 건 없죠. 그럼 소음이 있어요, 걔는. 그럼 차라리 이게 나아요. 얘는 뭐가 안 되세요? 보니까 새 거 같은데. 제가 직접 조립했는데 조립을 했어요? 네, 게임을 하면은 10분 정도 후에 튕기더라고요. 이것도 또 애매한 건데 10분 정도 돌리면 튕긴다라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탕으로 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애매한데. 직접 조립한 거예요? 네. 한번 일단 켜볼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재부팅돼요 뭐 이러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S 진행도 하지만 바탕화면으로 되돌아가요. 이거는 저희가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게임 자체만의 문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다른 거 할 때는 어떠세요? 다른 게임. 다른 게임이든 뭐 다른 게임도 튕겨 다. 다른 게임도 다 튕겨요? 발로란트하고 사이버펑크하고 베이틀그라운드 3개 해봤는데 다 튕겨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딱히 웹서핑 같은 건 안 해봤어요? 윈도우 버전은 뭘로 설치하셨을까요? CPU는 9800 3D에 32기가 24H2 설치하셨네요. 23도 한번 깔아보시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막 하신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어인스톨러 있는 거 보니까 AMD 칩셋 설치하셨고 3D마크 얘는 어때요? 걔는 통과됐어요. 얘는 괜찮았어요? 퍼마크랑 OCCT. 퍼마크도 통과해요? 네. 근데 게임에서만 그렇다고요? 네. 이게 보드랑 CPU는 직접 네.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리퍼까지 받았거든요. 이상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냥?
우리 거기서는 이상이 없었다 해가지고 그냥 바꿔준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워 문제인가 아 그래픽 카드도 바꿨어요? 1060으로 바꿨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오래 갔어요. 아. 20분 정도? 아 걔도 증상이 나왔어요? 네, 1060 해도? 네. 파워인가요? 파워일 수도 있죠 뭐. 네. 일단 볼까요 그러면? 플레이를 잠깐 해볼까요? 만약 파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잡기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봐요. CPU도 그렇고 메인보드도 그렇고 센터에서 정상이지만 바꿔줄게 해가지고 다 바꿨고 그래픽카드도 고객분 다른 걸로 바꿔봤고 이제 파워만 안 바꿔본 건데 파워는 몇 와트예요? 700W. 700짜리요? 네. 브론즈 그. 증상 제한을 좀 볼까요? 10분이면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한번 돌려보시죠. 와이파이가 안돼 연결돼 있어요. 사이버펑크 하실 거예요? 네. 아, 그게 좀 빨리 나타나. 아 빨리 나타나요? 바로 그럼 증상 보고 파워 바로 저희 걸로 꽂아볼게요. 삼성 램 꼈을 때는 네. 빨리 튕겼거든요. 네. 근데 제 거 랩으로 하니까는 오래 가요? 네, 한 10분 정도. 아 삼성 메모리로 하니까 좀 빨리 나가요? 네. 아 그래요? 신기하네. 인터넷 문제는 아니다. 네. 다른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도 해봤거든요. 아 거기서는 어땠어요? 거기도 나갔어요? 네, 거기서 튕겼어요. 그럼 거기서 못 잡았어요? 아, 거기는 근데 이제 그 뭐지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 램만 교체해봤고 그 삼성 램. 아 삼성 램으로? 네. 아 그 매장에 있는 램만 네. 꽂아가지고 테스트해봤는데 튕기더라. 네. 그래서 거기는 못하겠다. 네. 아, 약간 조금 작은 데여가지고. 아이 뭐 저희도 작은데 뭐. 근데 잘 되네. 지금 한 7분 됐거든요. 10분 됐습니다. 좀 더 해봐요 그냥. 한 15분까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안 나가면은 아까 뭐지? 배그? 아까 뭐 몇 개 게임 있다면서요. 발로란트랑. 발로란트? 네. 그거는 순차적으로 한번씩 해보게요. 이거 네. 포트 어떤 걸로? 지금 HDMI. 아, 네, DP를 바꾸고 싶어요? 아니 원하는 대로 해요. DP를 바꾸고 싶으면 DP를 바꾸면 돼요. 그렇지는 않는데 또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고객분 원하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끄고 할래요? 아니면 지금 뺐다 꽂으면 좀 그럴 텐데. 네. 사이버벙크 2077이 뻗었습니다. 원래 이게 튕기면은 막 뜨잖아요. 그래픽 카드 뭐 충돌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떴어요. 배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뜨고 그냥 튕긴다 이거죠? 네. 얘는 지금 일단 오류 메시지가 떴네요. 다른 게임들은 저런 오류 메시지도 없이 그냥 바탕화면으로 퉁 튕기더라 그거잖아요? 네. 아닌가? 맞죠?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 배그 같은 경우는 튕기면은 네. 무슨 오류인지 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뜨더라고요. 크래시 오류 막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게 안 뜨고요. 아 그게 안 뜨고 증상은 모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파워를 바꿀까요 그러면? 1000W짜리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1000W 파워 서플라이가 보통 평균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사이 정도?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튕기면 안 돼요. 다 바꿨는데요 뭐. 10분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하게 돌리셔도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하니까. 지금 45분이니까 55분이나 아니면 딱 1시까지 하면 한 25분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DP 그대로 꽂혀 있고요. 여기서 하실래요 앉아가서? 힘들면? 지금 장착되어 있는 파워는 어디 거예요? 아 에너맥스. 네, 그런 거 같아요. 파워를 바꿔도 튕기네. 윈도우도 23H2 버전으로 포맷하고 깔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SSD를 저희 걸로 물리고요. 네. 저희 윈도우로 구동을 해서 발로란트를 빨리 깔고 네. 그리고 나서 걔도 뭐 10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얘가 허브거든요. 허브 컨트롤러라 얘가 지금 RGB예요. 메인보드에 5V RGB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가닥은 PWM이거든요. 메인보드에 PWM 전원 그 4핀짜리 커넥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보통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그렇잖아요. 걔를 연결을 해요. 그럼 얘가 인이에요. 들어와서 얘들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메인보드에 꽂고 나머지 이 팬들을 얘들을 여기다 꽂는 거죠. 이거 전원 물리지 않나? 이거 이쪽에 전원 포트 있지 않아요? 전원 안 꽂은 것 같은데요. 보통 허브에 SATA 전원선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단자 있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SATA 전원 공급이에요. 전원 공급을 안 하니까 안 돌죠. 케이블이 지금 어디 누락된 것 같아요. 그 케이블을 찾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별도 허브 쓰셔야죠. 별도 허브나 분배선. 시간이 금방 가죠. 벌써 1시간 돼가고 있어요.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윈도우는 저희 걸로 띄워보고 이쪽에 앉으실래요? 이쪽에 앉아서 게임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발로란트 그거 설치하시죠. 프레임이요? 아니면 뭐가요? 프레임. 프레임이요?
5, 600 나왔는데 막 800, 900 나오니까. 인터넷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SSD가 고객분은 M.2고 저는 2.5인치 SSD라 읽기 속도가 더 느린데. 근데 아까 파워 바꿔도 일단 증상은 나왔으니까요. 일단 증상이 안 나와야죠. 샌드위치 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전면이 막혔잖아요. 유리로. 물론 여기 밑에가 뚫렸긴 했는데 밑에만 좀 뚫려 있지 전체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갈 곳이 사실상 권하진 않죠. 차라리 순행을 위에다가 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위에 라디가 엄청 두꺼운. 그래서 케이스 선택을 잘해야죠. 아니면 순행을 아틱 프리저로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모델로 하시든지 뭐 그런 구상을 좀 해야 돼요. 아틱 프리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 두께가 일반 애들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웬만한 케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케이스로는 안 들어가요. 네, 아시죠? 그리고 순행은 보통 달게 되면은 3열도 달죠. 2열보다는. 2열 순행을 하시는 이유는 케이스에 맞춰서 넣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가급적 순행은 3열로 쓰셔라. 그럼 당연히 케이스는 커지겠죠. 2주 동안 게임 못했어요? 모든 AS의 기준은 윈도우 설치거든요. 사실 뭐가 안 돼? 그럼 일단 윈도우를 깨끗하게 밀고 다시 깔아봐야 돼. 이게 기본이거든요. 고객분이 일단 윈도우는 안 깔아보셨으니까. 근데 기계적으로 해볼 건 다 해보셨어요. CPU부터 저희 매장에 와가지고 SSD까지 바꿔봤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윈도우 설치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고객분이 판단되실 때까지 돌려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게. 자, 그러면 윈도우 설치 한번 해보시고 고객분이 구동했던 윈도우보다 저희 걸로 하니까 좀 낫긴 낫죠. 좀 잘 되는 것 같죠. 예, 그러면 깨끗하게 윈도우 재설치해서 23H2로 설치하고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좀 더 써보세요.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자, 이 시스템은 일단 윈도우 설치 23H2 빌드로 재설치를 하고 가져가셔서 좀 더 사용을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품 바꿀 게, 부품을 뭐 교체 테스트 해볼 게 없어요. CPU부터 전부 다 보드까지 교환을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윈도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SSD, 저희 윈도우로 붙여서 아까 테스트 한 30분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재설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세팅은 잘 됐고, 그리고 보니까 그 와이파이도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다 꽂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분 좀 이따가 찾아가실 거 그래픽카드하고 케이스, 여기 안에 아마 파워 붙여 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챙겨가시고, 요거는 제가 켜봐서 보여드릴게요. 네. 케이스 사이즈가 둘이 비슷해요. 보니까. 그래요? 네.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미들 파워로 갖고 온 건데 저거 미들 파워가 아니었어가지고. 케이스 사이즈는 뭐 비슷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카 얘는 8핀 커넥터 선 3개 쓰더라고요. 예. 3개 이렇게 다 묶어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맞다, 고객분 그 SSD 예. 뒤에 엄청 많이 4개가 달려있어요. 네, 3개. 그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네. SSD 2.5인치 3개를 딱 하나로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 안에다가 그냥 넣어 놓기만 했어요. 예, 그랬던.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 왜냐면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시죠? 예, 아까 그거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얘도 그대로 이렇게 네. 공간이 없어요. 5개 뜨죠? 예. 인식 잘 됩니다. 네. 가져가셔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와이파이도 연결됐던 걸로 확인했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올라오죠? 예. 와이파이도 네, 이상 없습니다. 개인병원은 추석에 쉬지 않아요? 안 쉬는 데도 있고. 안 쉬는 병원. 커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챙겨가시고. 이거 가져가고 자, 이번에 작업할 건 퀵으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픽카드 교체해달라 하셔가지고 작업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또 그래픽카드를 바꾸신다네요. 어떤 모델인지 언뜻 보이긴 하는데 용룡이 그림 그려져 있는 게 MSI 그래픽카드 같고 케이스가 좀 작아요. 그래픽카드 교체하고 퀵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죠. 케이스가 되게 아담하던데 이거. 그래픽카드 왜 바꾸시지? 그래픽카드 5060 Ti로 바꾸시는군요. 딱 가방 같죠?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 아이고, 이거 무겁다. 빨리 그래픽카드 장착해서 고객분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퀵으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모델이 뭔지 모르겠네요. 3000대 그래픽카드가 아닌가? 바꾸셨네, 단자를. 저번에 이거 아니었는데. 케이스 선정리할 때 이렇게 디귿자로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기존 그래픽카드는 3070이네요. RTX 3070. 이 제품은 12V 2x6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2V 2x6 케이블 이용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픽카드 장착 끝. 벤치도 잘 돌고 이상 없네요. 조그매가지고 아담하네요. 케이스는 확실히. 사실 CPU에 비해서 쿨러가 좀 약해서 이게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3D 마크 타임스파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포장해서 퀵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안 되세요? 3, 4일 전에요. 그냥 인터넷 하고 있었는데 3, 4일 전에 사용하다 꺼졌다고요? 그냥 확 꺼지고 그때는 이제 그냥 자야겠다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잤어요. 네. 3, 4일 뒤에 제가 다시 켜려고 하는데 안 켜져요? 파워가 나갔을 확률도 높겠네요. 같이 일하는 저 직원분께서 네. 사가지고 어제 밤에 한번 꽂아봤는데 아, 바꿨어요? 이게 바꾼 거군요. 파워 불량으로 나오는데요? 파워 불량. 네. 일단 테스트하기에서는 불량으로 떠요. 제가 좀 잘못 조립했었어요. 새 거긴 하겠지만 테스트하기에서는 불량으로 뜨니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꽂아볼게요. 지금은 또 이상 없다고 뜨네? 저는 이거 스위치도 네. 5번 눌러야 한번 켜지고 스위치 불량은 흔한 거라 이거는. 네. 지금은 또 이상 없다고 뜨네. 그래픽카드 연결한다. 그래픽카드 문제예요. 그래픽카드를 연결하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볼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역으로 그래픽카드에서 파워에 무리를 주는 거죠. 지금 막 탄내 나잖아요. 그리고 청소를 너무 안 하세요. 이 먼지들이 스파크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픽카드 빼고 요거 파워 다시 물려볼게요. 아마 정상 작동할 것 같은데요. 글카가 문제가 있다. 이게 흔하진 않는데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가끔 봐요. 그래픽카드 뭐 전원부가 문제가 있든 1.01초 빠딱 하고 안 들어오는. 흔하진 않고요. 그래픽카드 고장에서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먼지도 되게 많죠. 청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그래픽카드는 960 비싸지 않는 값에 구매는 하실 수 있죠. 그래픽카드 필요 없으면 내장형으로 쓰셔도 되고. 저희도 구해봐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1050 새 거는 없어요. 새 제품은 3050부터 있죠, 보통.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뭐 중고 그래픽카드 꽂으실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죠.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거 사연이 가져가시면 돼요. 컴퓨터라서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일단 저희 그래픽카드 하나 꽂았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까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에라블 딱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빼니까 안 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살짝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은 나 불량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죠. 연기가 샥 나. 예, 탄내가 샥 나는 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 그래픽카드 한번 찾아볼게요. CPU를 좀 볼게요. 고객분이 하고자 하는 그 게임 자체가 아까 보니까 인텔 i7의 1700K예요. 권장사항이. 그러면 좀 높은 급의 게임이거든요. 고객분이 그래픽카드를 괜찮은 걸 꽂았다 한들 CPU가 딸리면 게임이 제대로 안 돌아가죠. 지금 고객분이 장착되어 있는 게 i5 4690이거든요. 아까 거기에 좀 미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CPU도 가격이 어떻게 돼요? CPU를 바꿀 수는 없어요. CPU를, 왜냐면 아까 권장사항이 지금 고객분은 세대수가 너무 낮아요. 1700K 정도 되는 수준의 CPU로 바꾸려면 메인보드부터 싹 바꿔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좋은 걸로만. 이거보다 좋은 거면 1050. 그걸로.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위에가 1060. 보니까 한 2, 3만원 차이 나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중고 메인보드 교체건이고요. 용산에서 물건이 왔습니다. 에이서스 P85 메인보드 CPU 소켓 불량으로 보드 교체합니다. i7 4790K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 교체 작업 다 했고요. 바이오스에서 지금 날짜 수정하고 있습니다. 8기가 2개 장착되어 있고, 제가 기억이 좀 헷갈리긴 한데 파워 바꾸고 청소 작업을 하셨던가 CPU 핀 손상을 일으켰던 그런 제품입니다. 잠깐만요. 얘는 뭐가 안 되세요? 이게 모니터
이거 전원 스위치. 전원 끄면 깜빡깜빡해요. 삐삐 소리는 키면은 잘 안 켜져요. 아, 소리가 난다고요? 네, 소리 나면서 이게 걸리지를 않아요. 켜지지를 않아요. PC를 저쪽 가서 해야 되겠다. 컴퓨터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케이블이 좀 구형이어가지고 PC를 좀 옮겨야 돼요.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를 너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안에 부품들이 접촉 불량이 나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럴 수 있거든요. 청소를 좀 하셔야 돼요. 안에 먼지도 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워밍업 하듯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다는 거거든요. 일단 메모리 쪽 관련해서 소켓 청소를 좀 하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안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배터리도 지금 다 됐어요. 완전히 방전됐기 때문에 배터리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켜보고요. 올라오네요. 윈도우 7이네요. 이제 슬슬 바꾸실 때가 되긴 됐네요. 오래됐어요. 네, 윈도우 부팅되면 PC 껐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켜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부 접촉 불량이에요. 접촉 불량. 예. 지금 조립하는 거 갖고 오면 조립은 못하죠. 오늘. 바로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컴프레셔로 안에 좀 청소 잠깐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얘는 이제 교체할 때가 됐으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조립할 때 아니면 청소할 때, 특히 청소할 때 이런 쿨러 뭐 이런 거 다 빼고 작업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압축 공기 또는 컴프레셔로 이렇게 불어주면서 내부 청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청소한다고 다 떼고 CPU 빼고 하시다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빼지 않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쯤에 제가 보여드렸던 재부팅 건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 작업을 해봤는데 재부팅 전혀 되는 게 없고요. 지금도 파이널 판타지 벤치 테스트 중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이상 없이 잘 되고요. OCCT 잘 먹고 그리고 고객분이 말씀하셨던 퍼마크 잘 되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루 더 이것저것 테스트 부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2초 컷으로 100도 찍었던 거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서 84도 정도 나왔던 거 그 작업하면서 개선되지 않았을까, CPU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발생되는 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증상 안 나온다고 하니까 고객분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꼭 고객분 집에서는 문제가 있던 애들이 이렇게 매장 와서는 또 잘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하루 일요일 푹 쉬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브이로그는 제 마음 같아서는 2주에 한 번씩은 찍고 싶은데 한가할 땐 또 너무 한가하고 바쁠 땐 너무 바빠가지고 또 편집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찍게 되네요. 시간 되는 대로 토요일 브이로그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